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력학 강의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주차 강의에서는 13주차까지 2주에 걸쳐서 3차원 운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 주제로서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만큼 이 3차원 운동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이 강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기준으로는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그 3차원 운동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12주차 그리고 13주차 이렇게 12주차에 2시간, 13주차에 2시간 총 4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운동학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각변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각변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Angular Displacement라고 하는데요. 어떤 축에 대해 강체를 회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변이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측 그림에서 X축 방향으로 세타 1만큼 돌리고 또 Y축 방향으로 세타 2만큼 회전한다. 그럴 때 이 각각을 각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변이는 X축 방향으로 세타 1만큼 돌리니까 세타 1이 크기가 되고 그 X축이 방향이 됩니다. 두 번째 Y축으로 돌릴 때도 세타 2가 크기가 되고 Y축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 각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벡터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벡터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건 알고 있지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다 벡터는 아닙니다. 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벡터 캘큘러스에서 배웠듯이 벡터는 14가지 정도의 성질을 만족해야, 그래야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성질이 교환법칙이라는 성질이 벡터가 만족시켜야 되는 성질이 있는데요. 각변이는 이 교환법칙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변이는 벡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X축으로 90도를 돌리면 이게 90도 돌아가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두 번째 모양 좌측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데서 Y축으로 90도를 돌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출발해서 Y축으로 90도를 돌리고, Y축으로 90도를 돌리면 이 모양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X축으로 90도를 돌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따라서 X축으로 90도를 먼저 돌리고 Y축으로 90도를 나중에 돌린 거하고, Y축으로 먼저 90도를 돌리고 X축으로 나중에 90도를 돌린 거하고의 두 사이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세타1, 만일에 이게 벡터였다면 세타1 i hat 플러스 세타2 j hat가 이 좌측이 되겠고, 우측은 세타2 j hat 더하기 세타1 i hat 이 우측이 될 텐데, 이 둘이 결과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변이는 벡터가 아니다 하는 사실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각변이가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동력학의 각속도가 각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어 반해서 앞서 우리가 병진운동 배울 때는 변이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했었죠. 그러나 이 3차원 운동학과 관련해서 각변이를 미분해서 각속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이 이 각변이의 벡터가 아니라는 특성에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자, 각변이가 벡터였다면은 기준 자세에 대한 강체의 임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X축으로 세타1만큼 돌리고 Y축으로 세타2, Z축으로 세타3만큼 돌렸을 때의 자세를 세타2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벡터였다면은 이 벡터를 그대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
강체의 각속도를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아주 편했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없다. 앞서서 우리가 변이는 x축으로 x만큼, y축으로 y만큼, z축으로 z만큼 움직이는 게 순서를 바꾸더라도 동일한 위치로 가죠. 그래서 이 위치는 벡터다. 그래서 이 위치를 그대로 미분해서 속도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각변이를 미분해서 각속도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그 3차원 운동학 문제를 어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몇 가지 3차원 운동학을 계속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용어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틀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평면운동학 할 때도 이 용어들을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틀은 강체를 의미한다. 종종 가상강체도 기준틀로 표시된다. 우측의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 지면, 이 지면이 여기 분홍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지면인데요. N, 캐피탈 N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뿔이 있습니다. 원뿔이 C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들이 강체, 지면도 강체고 원뿔도 강체. 이 강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가상강체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 가상강체를 B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이 B라는 강체는 이 원뿔 C하고 일치하는데 원뿔은 지면 위를 따라서 굴러가게 되는데 이 원뿔이 지면에 대해서 굴러가는 그 굴러가는 회전, 즉 굴러가는 회전은 이 B1 해트 원뿔의 밑면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회전이 일어나죠. 그 회전이 없는 모양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그 강체를 B라는 강체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강체는 가상강체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강체가 있다고 가상해 볼 수가 있다. 가정해 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B와 같은 이런 강체를 가상강체라고 하고 여기에 붙어있는 B1, B2, B3는 이 B의 이 C 단면의 수직인 방향이 B1 헤트 방향이고요. 이 원뿔의 제일 높은 위치를 이 하단 단면의 중심점에서부터 그 위치로 향하는 방향이 B3 헤트 방향이고 그 B3 헤트하고 B1 헤트하고 외적해서 얻어진 이 B1, B3하고 수직인 방향이 B2 헤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좌표계가 B에 붙어 있다. 왜냐하면 B는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이 이 방향들이 이 원뿔이 굴러갈 때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이 위쪽을 향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B1, B2, B3 이 좌표계는 가상강체 B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B에 붙어 있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B1, B2, B3 이렇게 스몰 레터들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수직인 세 개의 단위 벡터들로 3차원 운동학을 위해서는 보통 구성되는 그런 그 단위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 우측에서 I hat, J hat, K hat 이 지면의 X 방향, Y 방향, Z 방향 나타내는 이 단위 벡터들의 집합도 좌표계이고 또 여기 나온 B1 hat, B2 hat, B3 hat과 같은 얘네들도 좌표계이다. 이런 것들을 좌표계라고 한다.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운동의 분석에 필요한 모든 벡터들을 운동 변수 벡터들을 이 좌표계들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좌표는 좌표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좌표는 스칼라 양들이에요. 분석하려는 이 시스템의 형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뿔이 그 K 해트라는 이
연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지면 위를 굴러가면서 이렇게 돌게 될 텐데 그때 이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하면 이건 좌표가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 P점의 O점에 대한 이 P점의 위치 벡터의 I 방향 성분을 X라고 하고 J 방향 성분을 Y라고 하면은 이 X와 Y도 역시 우리가 좌표라고 할 수 있죠. Z 방향 성분은 이 높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건 컨스탄타, 그러니까 변수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X나 Y는 변하죠. 그래서 이 변수들 이렇게 나타내는 이 형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스칼라 변수들을 x, y, 세타와 같은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좌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좌표라는 그 단어는 형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개수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최소 개수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원뿔이 만일 이 지면 위를 굴러간다고 그러면은 이 원뿔의 형상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최소 개수는 이 세타 하나만 있으면 원뿔이 놓인 위치가 결정되고 이게 이렇게 굴러갈 때 그러면은 모든 x, y나 이런 것들도 다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타를 갖다 우리가 일반 좌표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뿔이 운동을 위해서. 자, 다른 예제를 한번 보죠. 일반 좌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우측의 그림에는 이 평면 위를 움직이고 있는 이런 원판 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판의 위치와 자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개수로 이루어진 변수들은 여기에서 보면 이 원뿔의 P점까지 여기가 기준점 5점이고요. 5점에서부터 이쪽 방향이 A1 헤트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A2 헤트 방향인데 A1 헤트 방향으로의 P점의 위치 벡터의 성분, 그러니까 OP라는 위치 벡터의 A1 헤트 방향의 성분이 Q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2 헤트 방향의 성분이 Q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또 돌아가는 요 각도가 요 각도가 또 있죠. 그래서 요게 각도가 Q1이고 요게 Q4고 요게 Q5. 요게 그림이 작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Q4, Q5고 요 각도가 Q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요 연직선으로부터 원판의 요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Q2고요. 그 다음에 이 원판이 이 돌아가는 이 각도를 Q3. 그래서 Q1, Q2, Q3 그리고 Q4, Q5 이렇게 5개의 변수가 이 원판의 일반적인 운동의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좌표들이 되겠는데 이것들이 5개의 좌표가 최소 필요한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들을 우리가 일반 좌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점의 위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5점에 대한 P점의 위치 벡터 Q4 A1 hat 더하기 Q5 A2 h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은 P점의 속도는 요거를 그대로 미분해서 A1 이 평면이 고정되어 있는 평면이라고 그러면 A1 hat와 A2 hat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Q4, Q5는 변하기 때문에 그 P점의 속도는 Q4.A1 더하기 Q5.A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P점이 계속해서 이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 디스크가 움직이면요. 그럼 이 P점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 어느 강체에 속한 점일까? 하는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P점은 먼저 답을 얘기하자면 여기에 지금 이 디스크 원판 C가 있는데 이 원판 C는 회전 운동을 하죠. 근데 회전 운동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B3 해트라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즉 여기에 나오는 요 Q3라는 요 각도가 발생하지 않는 회전이 없는 그런 강체를 우리가 B라는 강체라고 했을 때
그게 가상강체인데요. 가상강체. 그 가상강체에 이 B2, B3, B1이 붙어 있는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P점은 바로 그 가상강체 B에 붙어 있는 그 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P점이 C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C에 만일 붙어 있다면 얘가 움직이게 되면 P점이 이렇게 조금 굴러가게 되면 P점이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 P점은 항상 평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C에 붙어 있는 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평면 H에 붙어 있는 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P점이 평면에 붙어 있는 점이라면 움직이면 안 되죠. 근데 이 P점은 이 디스크가 움직일 때마다 이 디스크와 평면이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이 계속 변하죠. 여기에 Q4와 Q5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P점은 지면에 붙어 있는 점도 아닙니다. 원판에 붙어 있는 점도 아니고 지면에 붙어 있는 점도 아니다. 그럼 어디에 붙어 있는 점이냐? 그게 바로 가상강체 B에 우리가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이 C와 자세는 일치하면서 요 스핀 운동은 없는 그 강체를 B라는 강체라고 생각하면은 그 강체에 붙어 있는 점이 P점이다 하는 점이고, 그 B 강체에 고정된 좌표계로 B1 햇, B2 햇, B3 햇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런 좌표계가 종종 운동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강체 이런 좌표계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원판에 붙어 있는 좌표계 또는 지면에 붙어 있는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운동 분석하는데 편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좌표계를 가상강체라는 개념과 그 가상강체에 붙어 있는 좌표계를 이용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더 읽어보면서 이 개념들을 잘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걸 처음 들으면은 항상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생소하기 때문에, 생소한 거를 들을 때 인간의 뇌는 그걸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에 운동학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운동학, 2차원에서도 그랬지만 특별히 3차원으로 가게 되면 더 중요해지는 게 이 각속도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속도를 모르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다. 각속도 모르면 속도도 못 구하고, 가까속도도 물론 못 구하고, 가까속도도 모르면 또 가속도도 못 구하고, 강체 동력학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각속도가 아주 중요한 운동학에서의 핵심적인 운동 변수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위첨자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관찰자가 어디에서 관찰했느냐 하는 관찰자가 위치한 그 기준틀을 의미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B는 그 내가 관찰 대상 강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준틀 A에서 관찰한 강체 B의 각속도를 이렇게 표시했다 하면 되겠고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각변이가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없다. 각속도는. 자, 그러니까 이 각속도를 필요는 한데 이렇게 못 구하면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각속도를 어떻게 정의를 해서 그럼 구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각속도를 3차원 운동학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은 학부 과정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이거는 대학원 과정 정도 가서 다루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좀 고등동력학 과정에 나타나는 내용들이니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나 학부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각속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에서 구하는 것은 배우지 않지만 정리에서 구하는 것은 이번 장에서 이걸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역시 이렇게 표시했을 때 두 개의 위첨자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건 마찬가지로 관찰자가 위치한 기준틀을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위첨자는 관찰 대상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점에 A 기준틀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속도는 위치 벡터를 미분한 거,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 거였죠. 어디서 관찰한 변화율? 관찰 기준틀 A에서 관찰한 위치 벡터의 변화율을,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A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로 이렇게 정의되게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각 가속도와 가속도 역시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각가속도죠. 그래서 A에서 관찰한 B 강체의 각가속도 알파 A B in A, 영어로는 그렇게 씁니다. Angular acceleration of B in A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강체 B의 A에서 관찰한 각가속도 이거죠. 그래서 각가속도는 각속도를 미분해서 구하게 됩니다. 각가속도는. 그리고 그건 마치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 구하는 것과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등장하는 이 위첨자들을, 위치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A에서 관찰한 B 강체의 각가속도는 A에서 관찰한 B 강체의 각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A 기준틀에서 관찰한 그 값이 바로 B 강체의 A 기준틀에서 관찰한 각가속도다. 그리고 A 기준틀에서 관찰한 P점의 가속도는 A 기준틀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A 기준틀에서 관찰한 값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 좌측에 있는 이 위첨자들이 없을 경우는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절대 기준틀에 대한 미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절대 기준틀은 일반적으로 N으로 많이 표현하죠. 뉴토니안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그래서 많은 교재들에 이 좌측의 위첨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그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값들이다. 그리고 절대 기준틀에서 미분한 값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도 등장했지만 이런 표현이 등장했죠. 우리가 A 기준틀에서 관찰한 위치 벡터의 P점의 위치 벡터를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A 기준틀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A 기준틀에서 관찰한 벡터 P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 P가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미분을 해서 표현할 때는. 근데 이 미분을 수행하려면 A에서 이 벡터를 미분을 편하게 하려면 이 벡터 P를 갖다가 표현할 때 이 A 기준틀에 고정된 좌표계에 대해서 이 벡터 P를 표현해야 이 벡터를 미분하기가 편하다. 즉 P 벡터를 갖다가 P1A1 더하기 P2A2 더하기 P3A3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한다. A 기준틀에서의 변화율을. 그러면 A 기준틀에서 A1, A2, A3는 A 기준틀에 붙어있는 단위 벡터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 A1, A2, A3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 있는 P1, P2, P3만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P 벡터의 미분을 A 기준틀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P1 dot A1 hat, P2 dot A2 hat 더하기 P3 dot A3 hat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하는 거고 여기서 알 수 있지만 이 어떤 벡터를 A 기준틀에서 관찰해서 그 변화율을 관찰하는 거하고 B 기준틀에 대해서 그 벡터의 변화율을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관찰하는 건 결과가 달라지죠. 내가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가고 있는 날아가고 있을 때 그 새의 위치 변화를 내가 위치 변화가 속도가 되겠죠. 내가 지면에서 관찰했을 때와 또 내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회전 목마를 타고 그 새의
그 속도를 관찰했을 때는 그게 달라지죠. 그래서 어디서 관찰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책상이 움직이지 않죠. 그건 어디서 여러분이 관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지구 위에서 여러분이 그 책상을 관찰했기 때문에 책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주 공간에 나가서 관찰하면은 그 책상은 지구의 회전과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어떤 벡터의 변화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벡터의 미분을 할 때 어느 기준틀에 대한 미분이냐라고 표시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차원 평면 운동학을 다룰 때도 두 개의 운동학과 관련된 정리를 다뤘습니다. 그 두 개의 정리가 2점 정리 그리고 1점 정리였죠. 그것이 동일하게 3차원 운동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3차원 운동학에서 이 정리들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은 대학원 과정에 가서 고등동력학 과정에 가게 되면 그런 정리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학부 과정에서는 이 정리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2차원 평면운동학에 관련돼서 이 정리들이 어떻게 유도됐는지는 앞에서 이게 주어졌는데 평면운동 관련돼서 그러나 공간운동까지 했을 때 이 정리들이 증명되는 과정은 여러분 교재에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학원 과정에 관련된 서적들을 살펴보면은 고등동력학 교재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증명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증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정리들을 잘 사용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2차원 평면 운동학에서 사용됐던 정리들이 그대로 이용됩니다. 의미도 동일하고요. 이게 A라는 관찰 기준틀에서 관찰을 할 때 B라는 강체에 붙어 있는 두 점 P점과 Q점이 B라는 강체에 붙어 있는 점이다. 그럴 때 P에서부터 Q까지 벡터를 R이라고 했을 때 Q점의 속도와 P점의 속도의 관계와 Q점의 가속도와 P점의 가속도의 관계가 이 강체의 각속도와 각가속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게 2점 정리의 속도 공식, 가속도 공식이었죠. 이게 평면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공간 운동할 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이 정리를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종종 이 정리가 너무 쉽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주의해야 할 점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 주의할 점, 중요한 점은 이 P점과 Q점이 이 동일한 강체에 붙어 있는 점이어야 이 두 공식이 적용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는 이 예제와 같이 이 막대가 회전하고 있고 그 막대에 이런 블락이 미끄러지고 있을 때 그 미끄러지고 있는 블락에 붙어 있는 점 P점 과 여기에 막대의 이쪽 핀 조인트로 지면에 연결되어 있는 점 O점, 이 두 점은 같은 강체에 붙어 있는 점이 아니죠. O점은 막대 A에 붙어 있지만 요 P점은 요 슬라이더에 붙어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O점과 P점 사이에는 2점 정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만일 이 P점과 이 순간 일치하고 그 점이 이 막대 A에 붙어 있는 점을 P스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P스타점과 P점은 요 보이는 요 순간은 서로 일치하지만 그 다음 순간은 P가 이렇게 블락이 미끄러질 테니까 P점과 P스타점이 서로 분리되겠죠. 그 P스타점은 막대에 붙어 있기 때문에 P스타점과 O점 사이에는 2점 정리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점 정리 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P스타점의 속도는 O점의 속도 더하기
두 점이 붙어 있는 강체 A의 각속도 외적 O에서 P스타까지의 벡터, 이렇게 2점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1점 정리도 우리가 평면 운동학 할 때 다뤘었는데요. 동일한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어떤 강체가 있는데 P점이 그 강체에 대해서 움직인다. 앞에 2점 정리에서는 P점과 Q점이 그 강체에 붙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P점이 강체에 대해서 움직인다. 그럴 때 이 P점과 일치하는 점으로 이 강체의 이 순간만 일치하는 거죠. 강체에 붙어 있는 점을 P스타점이라고 하면, P스타점은 이 강체 B에 속한 점이죠. 붙어 있으니까. P점은 강체 B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강체 B에 속한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P점과 P스타점은 요 순간만 서로 일치하고 있다. 동일한 공간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럴 때 P점의 속도와 가속도를 P스타점의 속도와 가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바로 1점 정리 속도 공식과 가속도 공식이 되겠습니다. 종종 이 두 개의 공식이 적용되는 이 1점 정리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정리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요 식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몇 가지 정도를 풀다 보면은 이 식들이 적용되고 나오는 문제의 형태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그래서 그걸 풀이하는 방법을 한번 익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풀이하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풀이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1점 정리가 2점 정리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다른 학생들은 어려워해서 잘 못 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열심히 해서 잘 익혀놓으면 오히려 쉬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점수 받기 쉬운 그런 정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P스타점은 B에 고정된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P스타점의 속도는 이 B에 고정된 다른 점의 속도를 이용해서 2점 정리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P스타점의 속도를 갖다 여러분이 구했다고 그러면 그 속도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주면 된다. P점의 속도를 구하려면. 하게 이게 첫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B에서 관찰한 P의 속도만큼만 더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가속도도 아주 유사하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P스타점의 가속도에다가 B에서 관찰한 P의 가속도를 더해주고, 속도와는 달리 가속도에서는 이런 항이 더 더해져야 된다. 이 항을 우리가 코리올리 가속도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리올리 가속도 성분. 요만큼 더 더해주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 그 막대가 돌아가고 거기 막대 슬라이더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이 문제에서 앞서서 우리가 P와 일치하는 점을 P스타점이라고 그러고 P스타점의 속도는 5점의 속도로부터 2점 정리 써서 R세타.A2로 구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더하면 되느냐? A에서 관찰한 P의 속도를 더하면 된다. 근데 A에서 관찰한 P의 속도는 이 P가 이 A의 길이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A1 해트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A에서 관찰하게 되면은 A1 해트를 미분했을 때의 값, 즉 R.A1 해트로 P가 움직이고 있다고 관찰이 될 때죠. 여러분이 이 A 위에 올라타서 이 P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면 이 P의 속도가 A에서 관찰하면 R.A1으로 관찰될 것이다. 그래서 이 R.A1을 P스타점의 속도에 더하면은 이 P의 속도가 구해진다. 이런 식으로 1점 정리 속도 공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점의 가속도 역시 P스타점의 가속도에서 A에서 관찰한 P의 가속도는 R.A1이 되겠죠. R.A1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코리올리 성분만큼을 갖다가
더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각속도는 이 막대의 각속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막대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 그건 앞에서 우리가 구했죠. R.A1이라고 구했죠. 그거를 이렇게 외적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P점의 가속도도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점 정리가 우리가 이 예제는 사실은 평면운동 예제죠. 그런데 공간운동에 대해서도 요식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예제들에 대해서 공간운동 예제의 문제를 풀어야 이 정리들이 공간운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간운동 예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 보면은요, 여기 막대가,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가 여기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막대의 요 모서리, 두 개의 길이 방향, 두 개의 막대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그 모서리인 점이 5점인데 그 5점에서 볼 소켓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다. 그럴 때 이 막대의 B점의 속도가 VBK 헤트다. VBK 헤트다. 즉 B점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K 헤트 방향이니까 Z 방향이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면은 그때 이 막대의 각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막대가 여기서는 요 홈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막대는 요 홈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진 홈을 따라서. 자, 이렇게 홈을 따라서 움직이는 문제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무조건 일점 정리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평면운동 학 다룰 때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홈이 파져져 있는 문제들이 운동학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일점 정리를 쓰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B의 속도는요. O점과 B점은 둘 다 이 막대 C에 붙어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점 정리 속도 공식을 쓰게 되면 B의 속도는 O점의 속도 더하기 막대 C의 각속도 외적 O에서 B까지의 벡터. 막대 C의 각속도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속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이 각속도가. 그래서 그 각속도를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1 I hat 더하기 오메가2 J hat 더하기 오메가3 K hat. 오메가1, 오메가2, 오메가3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막대 C의 각속도 외적 O에서 B까지, O에서 B까지. 이게 B, 이게 Y 방향이니까요. BJ hat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B 오메가3 I hat 더하기 B 오메가1 K hat가 되죠. 근데 이것이 뭐하고 같으냐면 요거하고 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VB가 B 오메가1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요거는 0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 오메가3는 0이고 오메가1은 B분의 VB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 못 구한 게 있죠. 오메가2는 못 구했어요. 오메가2는 얼마가 되는지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 A점의 속도는 역시 O점의 속도로부터 이 A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이점 정리 속도 공식에서 A점의 속도는 O점의 속도 더하기 강체 C의 각속도 외적 O에서 A. 강체 C의 각속도는 이렇게 표현됐고요. O에서 A는 AK hat. 이렇게 돼서 이런 값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값으로 A 오메가2 I hat 빼기 A 오메가1 J hat. 그런데 이 A점은 요 홈을 따라 움직이죠. 요 홈의 수직인 방향의 그 평면, 홈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A라는 점은 요 홈으로 형성되는 요 평면상에 있다고 할 수 있죠. 평면상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 홈의 수직인 방향 벡터에 대해서 OA라는 벡터는 서로 내적하면 0이 돼야 되는 그런 벡터가 되는 거죠. A점의 속도는 그 평면상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평면상의 성분만 같기 때문에 평면의 수직인 벡터에 대해서는 내적하면 0이 된다. 그럼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여기 이 홈이 지금 이 방향이 x 방향이고 이게 y 방향이니까 x 방향과 y 방향에 대해서 이 x 방향으로 2만큼, y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거의 수직인 거는 y 방향으로 2만큼, x 방향으로 1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벡터가 됩니다. 수직인 이런 방향의 벡터가. 그래서 i hat 더하기 2j hat 방향이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되기 때문에 a점의 속도는 요거하고 내적하면 0이 된다. 그래서 a점의 속도 요거하고 내적하게 되면 이런 값이 얻어지는데 여기에 0이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오메가2는 2오메가 1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1 구했으니까 b분의 2vb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다 구한 거죠.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다 구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대 C의 각 속도는 이렇게 구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지금 A점이 이런 홈을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이점 정리만 가지고 O점과 A점 사이에 이점 정리하고 B점 사이에 이점 정리만 가지고도 이렇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런 홈이 존재할 때는 항상 일점 정리를 적용해야 된다 하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이점 정리를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예제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C의 각 가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주어진다 그러면 각 가속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B점이 이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그랬을 때 B점이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YZ 평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운동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회전하는 운동.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쪽 VP로 움직이면은 이 OP에 대해서 회전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B고 끝점의 속도가 VP인 점의 요 B점의 가속도는 요 B에서 요 O 회전 중심점인 O점을 향하는 방향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크기는 R분의 V 제곱이 되죠. 그래서 B분의 VB 제곱. 그리고 방향은 요 밑에를 향하는 방향. 그게 마이너스 J 해트 방향. 그래서 B점의 가속도는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고요. 이 가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O점과 B점 사이에 이점 정리 가속도 공식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여기서 지금 모르는 거는 C의 각가속도를 모르니까 그것들을 각가속도 알파1 I hat, 알파2 J hat, 여기 알파3 K hat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 C는 앞에 문제에서 다 구했죠. 그걸 그대로 대입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런 값으로 구해지는데 이 값이 앞에 구한 이 값하고 같다는 데서부터 알파1의 값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3의 값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구해지고요. 아직 알파2가 구해지지 않았죠. 알파2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A점이 움직이는 게 이 평면상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A점의 그 가속도 성분은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 즉 아까도 속도할 때도 구했지만 I hat 더하기 2J hat 이거하고 내적했을 때 A점의 가속도가 0이 된다 하는 관계식으로부터 A점의 가속도를 O점의 가속도로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표시해 보면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이 값이 I hat 더하기 2J hat하고 내적하게 되면 0이 된다 하는 식으로부터 이런 식이 나오고 즉 알파2가 알파1이라는 값으로 주어지는데 알파1은 0이었으니까 알파2도 0이 되죠. 따라서 알파3만 남는 거죠. 그래서 C의 각가속도는 이 성분만 갖는
B자승분의 2VB 자승의 K 해트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리들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벡터 미분 정리가 아직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정리, 벡터 미분 정리하고 각속도 덧셈 정리 두 개의 정리가 여러분이 3차원 운동학을 위해서는 추가로 더 배워야 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3차원 운동학뿐만 아니라 2차원 평면 운동학에서도 다뤘던 내용이 되겠고요. 이 3차원 운동학에서는 벡터 미분 정리하고 각속도 덧셈 정리가 반드시 함께 같이 여러분이 다뤄줘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